이번 시간에는 무토와 기토에 대한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우선 무토와 기토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끈기와 포용, 그리고 관계, 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는데요. 이분들은 우선 관계지향적이고 소통지향적, 그리고 어울림 지향적이십니다. 이 토는 끈기가 있고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말인데, 이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벌거나 아니면 노는 것일 수도 있고, 계속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는 게 큰 특징이고, 거기다 이 포용적인 게 또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과 사람이 있는 이 관계 맺기를 잘하고, 이분들은 소통 능력이 또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까 소통이 일단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관계 맺는 직업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직업이 좋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토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웃어주고 또 이 여유가 아주 넘치십니다. 근데 다만 누구와도 잘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주에 이 목이 많은 분들이나 사주에 목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인 사람 구분하는 법, 이 사람 구분하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합니다. 사주에 토가 많다 보면 자기 본연의 생각과 주장이 아주 강하게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이 볼 때는 고집이 엄청 세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별로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주에 이 토가 많다 보면은 종교일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저는 보통 신살론이라고 하죠. 이 신살론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사주 자체의 오행과 육친으로 봐야지, 이상한 신살론 주장하시면서 무조건 무슨 살이 껴서 안 좋다 하시는 분들과는 일단 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주에 토가 많으면 종교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런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주의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거를 예전에는 지금도 이런 말을 쓰기는 하죠. 화개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개살이라는 거는 스님이나 아니면 종교에 인연이 깊은 종교살, 아니면 호래비, 아니면 노처녀, 또 사주다라고도 하고, 기생 또는 스님, 아니면 단명 하게 되니까 일찍 죽는다. 죽으면 옛날에는 장례할 때 꽃가마를 태워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마 탄다, 또는 정말 기생팔자 이런 온갖 악담밖에, 정말 이거 너무 심한 악담이죠. 이 악담만 해대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악담도 그런 악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이렇게 토가 많으신 분들,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사주 보시고는 이런 말 들으셨으면은 뭐 살풀이 해야 된다 또는 뭐 때문에 안 좋으니까 구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옛날에는 화개살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진술충미 가지신 분들은 우선 일을 시켜도 그분을 믿고 맡겨주고 또 인정해주는 직업에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주에 이 진술충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커리어 우먼 또는 전문직 그리고 또는 선생님 아니면은 공무원 이쪽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은근 고집이 있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이 공무원을 해도 대민 업무 같은 이렇게 딱 그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민들과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보시는 게 적성에 맞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직장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간 전문직 이런 쪽이 잘 맞으신 거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이나 CEO나 정치 또는 남성분들도 공무원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사주의 풀이에 따라 180도 달라지겠지만 어디 가서 사주 보시고 안 좋은 말 듣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대로 된 곳에서 정확한 상담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진토는 천간에 일단 양토고요. 천간에 무토와도 같고요. 용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술토도 천간의 무토와 같고 이 술토는 이제 개띠를 나타내고요. 이 축토는 이제 음토로서 천간의 기토를 나타내고 띠로는 수띠를 나타내고요. 이 미토도 축토와 마찬가지로 천간의 음토 기토로 쓰이고 띠로는 양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토를 사주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오행 중에서도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간자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보시면 외교관이나 커플 매니저 또는 중개업, 컨설턴트 완전 괜찮으시고요. 또 땅 관련해서 된 업무인데 이 토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땅과 인연이 너무 깊으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땅 관련된 일이나 건축, 건설, 토목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시고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행적으로 보면 이 토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잘 자라게 하고 나무가 불에 타서 꺼지면 재가 흙으로 돌아가서 또 그 흙 속에서 금과 다이아도 캐내고 또 흙은 물을 가두기도 합니다. 사주에 이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적이고 짧은 순간에도 일을 하는 이 끈기가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대신 이 토를 가지신 분들이 분리공포라고 하죠? 그냥 자주 헤어지고 이별에 대한 그 아픔이 매우 크시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관계가 더 깨질까봐 사람을 회피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토를 가지신 분들은 그 사람을 만나서 혹시라도 더 싸우게 되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까봐 이분들은 약속 장소에도 안 갑니다. 약속 장소에도 아예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이분들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폭식을 하고, 또 폭식을 하면서 게을러지고, 또 계속 이 잠을 계속 잡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 비만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만으로 갈 확률도 많이 생깁니다. 그 말은 이 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분리공포, 즉 이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가 사주에 많은데 평소와 달리 우리 아이 또는 뭐 친구 아니면 본인이 폭식을 하거나 잠만 자거나 뭐 집안에 쓰레기, 청소도 안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지금 스트레스를 어딘가에서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왕따나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또 이 무토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무토는 큰 산 또는 흑산, 그리고 호남 평야, 또는 아주 넓은 땅이나 아니면 사막, 이런 큰 땅, 이런 많은 용어가 있고요. 기토를 살펴보면 화단이나 또는 정원, 또는 잘 정리된 밭이나 뭐 크지 않은 땅, 이렇게 작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이 무토 분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분들은 누구하고도 친한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이 두껍다라고 뭐 얘기를 들었거나 뭐 다른 분들이 이분들을 보면 얼굴이 두껍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분들은 야비한 마음을 갖고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친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본인들이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악을 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지만 싫어도 좋게 평가합니다. 다 괜찮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무토 일주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화가 뭐 많다 보면은 내가 좋고 싫고가 확 드러나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주에 무토에 화가 많으면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되는 성격이 되니까 다르게 보면 성격이 시원한데 또 다르게 보면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것이죠. 그리고 사주에 무토가 사주에 2개에서 4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역마로 봅니다. 사주에서 우리가 흔히들 인신사에도 역마로 보는데, 이렇게 무토가 2개이거나 뭐 2개 이상, 그 4개이거나 아니면 지지에 술토가 뭐 이렇게 2개씩 이상 돼버려도 이것도 같은 역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이 무토가 많을수록 해외랑도 인연이 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 관련해서 해외랑 인연이 깊은 걸 또 찾아보면은 유학이나 이민, 또 무역, 외교,
이쪽 관련해서 인연이 깊으시고요. 또 이분들, 이렇게 무토 이분들은 일단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십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독주택에 안 산다, 근데 내가 아파트에 살 경우에 이분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신도시나 아니면 주거지 근처에 공원이나 아니면 정원, 공원이 있거나 정원이 있거나 아니면 넓은 도로가 있는 이런 걸 선호하세요. 왜냐면 일단 답답한 걸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기토는 무토보다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합니다. 무토와 기토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금을 캐느냐 하는 건데요. 사주에서 나무를 심느냐 금을 캐느냐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나무를 심는 토를 갖고 태어난 경우에는 이분들은 직장이나 아니면 교육 이쪽으로 직업 적성을 가는 게 맞고, 이 토로 태어나는데 금을 캐야 되는 사주로 갖고 태어난 경우에는 물질적인 재인 돈을 버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적성에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조건이 있어요. 이 위에 같은 경우와 같이 되려면 토가 가색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럼 또 여기서 이 가색지토가 뭐예요?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토보다는, 이 같은 토가 있어도 술토보다는 진토가 더 좋은 기름진 땅이 되다 보니까 감목인 나무도 잘 자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술토가 돼버리면, 아니면 수기가 있고 사주에 물기가 있는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럼 토에 수기가 있다, 그럼 난 가색지토인데 다 되냐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무토에 진토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감목이 있다고 보면은, 이랬으면은 이제 내가 가색지토가 됐습니다. 뭐 감목도 여기 진토에 뿌리를 내렸네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감목이 꽃을 피려면 병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없게 되면 이 감목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색지토가 됐고 나는 나무를 키우는 이 직장과 교육 쪽으로 가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키우냐, 그럼 이 병화가 와서 이 꽃을 피워줘야 된다는 말인데, 사주에 병화가 없게 되면 감목을 당연히 못 키우겠죠? 감목은 병화를 봐야지 꼭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사주 구성에 병화가 없다면 대운에서 사오미, 대운에서 이 사오미로 가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떠줘야 합니다. 대운에도 없다 하면 어떡하냐 절망하지 마시고, 병화를 가진 사주나 아니면 화기가 강한 사주를 인연으로 맺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 사주에서 이 토를 갖고 금을 캐는 사주다 할 경우에는, 이 무진일이라고 할 경우에 가색지토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무진일에 시간을 경금시로 할 경우에는 연천간이나 뭐 월에 이 어딘가에 이 정화가 떠서 이 무쇠 덩어리인 경금을 재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 무쇠 덩어리는 정화가 필이 와야지 이렇게 재련이 돼서 써먹을 수가 있는 용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화가 와서 재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사주에 이렇게 병화가 있을 경우에 화기가 매우 강하게 돼버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병화가 금을 누빌 수 있는 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화기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정화가 와서 경금을 꼭 재련을 해줘야지, 아 내가 토로 태어났는데 내 토로 태어난 이 사주가 금으로 금을 캐서 써먹을 수 있는 사주구나 할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사주에 토가 많고 금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돈 버는 쪽이고, 또 이렇게 내 사주에 토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교육 쪽으로 가는, 또 직장 쪽으로 가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토에는 이 무토 사주에는 이 병화만 떠 있어도 태양이 땅을 비추니까 병화만 떠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병화는 무토뿐만 아니라 사주에서 간목, 을목, 그리고 무토, 기토, 그리고 신금, 그리고 임수, 계수, 이 병화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일간에는 이 병화만 있어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토 일주에 이 진술충이나 예를 들어서 충미충 이렇게 지지에서 올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이 와버리면은 지진이 일어난 격이어서 엄청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기토보다는 엄청 타격감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 기토 입장에서 이렇게 지지로 이렇게 충이 와버리면 그래도 그나마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나마 무토보다는 이런 지지충이 조금은 덜 하신 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가 생기게 되세요. 그리고 또 하지만 무토의 경우에 진술충 같은 충을 맞게 되면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이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이 완전 갈라지는 격이니까 무토 일주에는 진술충은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변화가 생기세요. 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